안녕하세요. 요니나입니다. 오늘은 앱테크로 노후 준비하기라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노후 준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서 고민을 했고요. 거기서 찾았던 게 전 평소에 앱테크를 자주 합니다. 앱테크를 그동안에는 현재 소비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그때 사용을 즉흥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뭐 1-2년 안에 짧은 미래를 위해서 자금을 모았는데요. 조금 더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노후 준비하는 자금으로 써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조금씩 소개를 할 건데요. 장기 컨텐츠로 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중간중간마다 앱테크 현금화 될 수 있는 것들 좀 소개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제가 연금을 좀 마련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평소에 '나 노후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쓸 돈도 없는데 어떡하지?'라고 고민하셨던 분들, 그리고 노후가 먼 얘기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ISA 계좌에 돈을 넣는 것도 어떻게 보면 중단기적인 목표가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내가 어떤 계좌를 조금 더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준비를 하면 좋은지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영상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앱테크로 노후 준비하기 프로젝트 이름은 소노준프라고 정했습니다. 소액으로 노후 준비 프로젝트인데요. 우리가 흔히 노후 준비라고 하면 큰돈이 필요할 것 같잖아요. 물론 큰돈이 필요한 거 맞아요. 하지만 지금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어떻게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냐라는 회의적인 생각도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또 한국 노인 빈곤이 OECD 1위일 정도로 이 빈곤율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소득이 적어도 자산이 많으면 되지 않냐라는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노후에는 이제 고정적인 소득 창출이 많이 어렵잖아요. 있더라도 소액으로밖에 할 수가 없고, 오히려 자산가들은 많은데 그런 부동산에 깔려 있는 돈을 현금화를 시킬 수가 없어서 이제 세금도 못 내는 분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저도 역시 앞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에는 자산이 많은 것보다는 한 달에 현금 흐름을 좀 더 창출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려면 고정소득도 계속 만들면 좋겠고, 부수입도 만들면 좋겠고, 그리고 이 금융상품으로서는 노후 연금 계좌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이런 노후에 대한 좀 불안감을 좀 적극적으로 갖게 된 계기가, 이제 20대 때는 생각이 아예 없었고, 지금 당장 내가 살아야 되는데 무슨 노후냐. 30 대가 되면서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이 있는데 나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장년이나 요년들 대상으로 강의를 자주 나갑니다. 근데 신기한 게 나이대가 비슷한 분들인데 자산 격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렇다고 자산이 많지 않은 분들, 현금 흐름이 많지 않은 분들이 젊을 때 잘못 살았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그 열심히 살았던 그 자금에서 일부분을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했느냐? 아니면 현실에 좀 집중을 했느냐? 이 차이에서 누적된 결과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대중 매체에서는 뭐 중후반부터 노후 준비를 해도 "괜찮다. 따라잡을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저는 이제 30대 이제 후반을 달리고 있다 보니 조금 더 시간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 노후에 대한 부분은 시간이 깡패예요.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투자를 할 때에는 자산, 자금 이런 것보다는 "시간에 투자를 해서 복리 효과를 누려라."라는 말을 하는데, 이제 그거를 그냥 시간이 많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고 더 빠른 시기에 조금씩 소액이라도 넣어 두면
돈이 일을 해서 점점점 커진다는 말을 얘기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혜택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되 시간만 활용하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자금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돈이라는 걸 투입을 하면서 복리 효과를 누리셔야지 시간만 갖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혹시나 다른 어 뭐 콘텐츠에서 요런 얘기를 하면 '아 시간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돈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도 인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후반으로 넘어갈수록 시간이 부족하니깐 투입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돈을 더 많이 노후에 써야 된다는 거를 인지를 하면서 납입 금액을 늘려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20 대부터 준비를 한다? 그러면 아직 갈 길이 많기 때문에 쪼끔씩 소액으로 시작해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50대 때부터 시작한다? 나 노후를 은퇴를 65세 때 할 건데 라고 하면 15 년밖에 안 남죠. 근데 20대 때 한다면 20살 때 한다면 45 년이 생겨요. 거의 3 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자산 격차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20살 때부터 55 세, 60 세를 바라보고 노후 준비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좀 하루라도 빨리 생각을 해 보면 좋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청년들이 이런 또 동기부여를 얻으셔 가지고 '아 나 그러면 미래를 위해서 지금 행복을 포기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야지.'라고 해서 무리하게 저축이나 투자에 돈을 넣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중도 해지나 또는 중도 인출하는 비중이 청년들이 높은 이유가 지금 당장 나 중요한데 돈 써야 되는데 그거를 생각을 하지 않고 무조건 좋다고 하는 미래에 투자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분들의 의견은 연금저축이나 뭐 IRP 이런 것들은 청년들이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다. 괜히 중간에 중도 해지를 해버리면 오히려 안 한 것보다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액으로 시작을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소액의 기준은 부족함이 없거나 불안하지 않을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써요. 근데 이 100만 원을 막 줄여 가지고 80만 원으로 '난 소비를 할 거야. 20만 원은 내 미래를 위해서 쓸래.'라고 넘겨 버리면 여기에 소비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선저축을 하면 '강제적으로 소비를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약간 희망을 하는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미 소비 패턴이 고착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고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20만 원이라는 목돈을 한 번에 넘기지 마시고 처음에는 막 뭐 1,000 원, 10,000원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지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10 년짜리 정부에서 했던 재형저축을 작년에 만기를 시켰거든요. 얘가 한 달에 100만 원까지 납입을 할 수가 있었고 최소 10,000원부터 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 26 살이었는데 만약에 100만 원씩 넣었더라면 저는 중도에 해지를 했을 거예요. 아니면 납입을 못 했거나. 근데 10,000원씩부터 최소 금액부터 시작해서 조금 조금씩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10 년을 하더라고요. 10 년을 해서 1억 정도를 원금을 모았습니다. 네. 이런 방법도 있으니깐요. 처음부터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인생이 마라톤이라고 하잖아요. 초반부터 열심히 뛰면요. 후반을 못 뛰어요. 거의 걷거나 아예 포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체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쪼끔씩 속도를 천천히 하면서 점점점 늘려나가서 마지막에 빵 이렇게 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 상품도 마라톤을 생각하고 초반부터 달린 다음에 쉬고 달린 다음에 쉬고 이러면 중간중간 끊기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예열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주의하실 점은요. 물론 장기 저축 좋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거를 끝까지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는 힘을 키우려면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을 하셔라. 과한 욕심 좋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대다수가 중도에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현실에서도 부족함 없이 내가 소비를 잘하고 불안하지 않는 만큼 저축도 하고 하면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저는 이제 평소에 앱테크를 자주 합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앱테크 퀴즈도 올리면서 이제 소통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여기는 제 블로그입니다. 네이버 블로그이고요. 네이버에 요니나라고 검색을 하면 제 블로그에서 아침마다 그날의 앱테크 퀴즈의 정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꽤 생각보다 조회수가 높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강의 현장에 나가서도 물어보면요. 웬만한 만보기 어플은 다들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것 중에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그걸 저는 현금화라고 얘기를 할게요. 현금화가 가능한 앱테크를 좀 비중을 높으셔 가지고 얘네들을 현금화를 시키면 지금 당장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현금화하는 것들을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저축을 하자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저는 평소에 앱테크는 이동하면서 많이 하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핸드폰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말이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하루 종일 보거나 영화를 본다든지 OTT 구독을 한다든지 또는 뭐 SNS를 계속 본다든지 게임을 하진 않아요. 또 웹툰도 보진 않아 가지고 그 시간을 저는 앱테크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성향의 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시간은 24시간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 한정된 시간 안에서 내가 어떤 거에서 가치를 둘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고 이 앱테크를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뭐 10 개를 다 한다 하지 마시고 한 개부터 시작해서 좀 익숙해지면 또 하나 만들고 하나 만들고 해서 점점점 늘려 나가셔야지 '처음부터 다 해야지.'라고 하면 이게 습관이 안 되어 있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뭔가 시간을 뺏기는 것 같고 그러거든요. 어떤 거부터 할지 그때는 저는 현금화 가능한 앱테크부터 시작하셔라. 요거의 반대가 소비를 도와주는 앱테크가 또 따로 있어요. 요거는 현금화가 안 되고 그 브랜드에서만 쓸 수 있는 포인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할까?' 하나가 우리가 연금저축펀드랑 IRP 계좌는 연금 쪽이죠. 그리고 연금이 쪼끔 머나먼 얘기 같아요. 저는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게 ISA 계좌에 돈을 좀 넣고 싶은데 "넣을 돈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또 ISA 계좌에도 앱테크를 현금화를 시켜서 넣는 방법도 있고 저는 투자는 아직 하시는 분들은 청년 미래 적금이라든지 또 고금리 적금이라든지 저축에도 얘를 일부 보탤 수가 있죠. 정기 적금인 경우는 돈이 꾸준히 있어야 되는데 이런 청년 미래 적금 같은 경우는 어 자유 적금이잖아요. 그래서 변동으로 그 돈을 계속 넣거나 안 넣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잘 활용하신다면 꾸준히 소액으로 시작해 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저 역시 작년까지는 앱테크로 모아서 적금에 가입을 했습니다. 포인트 모아 가지고 적금에 넣으면 이제 일부분을 현금화로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기 되면 이제 또 그 돈으로 추가적인 저축이나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앱테크로 모으는 소액이에요. 소액을 이제 '노후 준비에 쓰자.'라는 게 취지이고요. 그 이유는 지금 당장 없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의 공돈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 내가 앱테크 안 했으면 나오지 않았던 돈이고 지금까지 안 해도 잘 살아왔기 때문에 요것들을 따로 추가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투자를 하거나 저축에 넣자는 말이죠. 그 이유는 계속 얘기를 하지만 근로소득에서 내가 생활비로 써야 되는 또는 고정 지출 나가는 그런 근로소득 안에서 내가 일부분을 떼는 것 자체가 꽤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미루고 미루다 결국에는 넣지 않게 되거나 넣었다가 뭐 중도 인출하거나 해지하거나 하는 악순환이 발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연금저축 펀드에 돈을 넣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뭐 세액공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노후를 위한 자금과 별도로 현재 "나 연말정산 때 세제 혜택 받아야 돼요." 하시는 분들은 이 기본 공제 받을 수 있는 만큼 돈을 넣어 두시면 됩니다. 이제 20 대나 30대 초중반 분들은 아마도 세금을 돌려받는 비율이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ISA부터 시작하셔도 괜찮고, "아니야, 나는 세금을 돌려받아도 노후를 위해서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또 연금 계좌로 이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올해부터는 연금저축 계좌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 이렇게 꼬박꼬박 넣고 있어요. 이제 이 연금 계좌의 1년 한도가 1,800만 원까지잖아요. 제가 1,800만 원까지는 고정적으로 못 넣지만 우선은 900만 원까지는 최대한 넣자. 그리고 남은 900만 원에 대해서 '내가 앱테크로 한번 해 보자.' 렇게 컨셉을 잡았습니다. 고소득자분들은 1 년에 1,800만 원씩 꾸준히 넣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못하더라도, 매년 못하더라도 '초과될 수 있는 금액들은 넣어 보자.' 하면서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 말고 그 이상의 금액을 넣으면 나중에 혹시나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에는 비과세로 인출도 가능하고, 또 투자 수익으로 얻어지는 금액들도 우리가 더 굴릴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면 일반 계좌도 좋지만 연금 계좌에서 ETF로 장기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연금 계좌 수익률이 일반 계좌보다 더 높아요. 이게 심리 싸움인 것 같더라고요. 일반 계좌는 지금 당장 돈을 꺼내서 내가 어떤 거에 소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도 이제 뭐 익절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지만, 이 연금 계좌 경우는 익절을 해도 다시 그 돈이 그 계좌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인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그런 마음가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자주 사고 팔고 한다. 좀 누적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연금 계좌에서 투자를 하는 연습을 하신다면 자연스럽게 일반 계좌도 그런 느낌으로 조금 묵혀서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연금 계좌에 세제 혜택을 받으려고 돈을 넣어 놨는데 이 계산을 해 보니까 세제 혜택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금액을 자연스럽게 내년으로 이월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비과세로 인출을 하려고 해요. 얘를 이월을 하면, 예를 들면 올해가 26 년이면 27년 세제 혜택으로 반영을 시킬 수가 있어요. 걔를 써 버리면 나중에 인출할 때에는 연금소득세를 내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이월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혜택을 받지 않았으니 나중에 비과세로 인출할 수가 있어요. 고거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 저는 그래서 지금은 비과세 인출용으로 이월하지 않고 계속 매년 돈을 넣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ISA 연금 계좌는 중도 인출을 안 하는 게 목표로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처음에 7월 25 일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시작할 때에는 매일매일 소액으로 입금을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는데 이게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 일 주일에 한 번, 2 주에 한 번씩 몰아서 하고 있는데, 이제 영상을 찍게 되었으니 최대한 부지런히 소액이라도 이런 걸 이렇게 넣으면서 여러분들한테도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가장 만만했던 애들이 딱 두 개가 앱테크가 있었어요. 이 앱테크 두 개를 바로 입금을 해서 연금저축 계좌로 넣어 놨습니다. 연금 계좌에는 연금저축 펀드랑 IRP가 있죠. 그중에서는 전 연금저축 펀드를 이용을 하고 앞으로도 연금저축 펀드에 나머지 900만 원 초과되는 금액을 넣을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인출과 관련된 겁니다. 어차피 이제 혹시나 인출을 안 했겠지만 하게 될 경우에는 연금저축에 넣으면 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인출을 할 수가 있는데, IRP 금액은 넣으면 세제 혜택을 받지 않았더라도 인출을 하려면 중도 해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동안 납입했던 애들을 다 풀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또 발생하는 세금의 페널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고자 전 연금저축 펀드에 넣는다라는 것도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IRP 계좌에는 세제 혜택 받는 딱 300만 원만 넣고 나머지는 다 연금저축 펀드로 이제 넣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카드를 쓸 때에도 포인트를 받는 것도 있잖아요. 그 포인트를 받은 것들을 연금 계좌에 넣습니다. 저는 고트카드를 쓰는데 아마 당분간 제가 소개하는 카드를 쓰고 있는 것들은 다 단종이 되었을 겁니다. 지금은 판매하고 있지 않은 상품들이라서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7월 달에는 14,919 원이 적립이 됐는데 캐시백이 가능한 금액은 13,668 원이더라고요. 그 차이는 잘 모르겠는데 우선은 캐시백 되는 것부터 넣어 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머니를 넣었어요. 이 하나머니도 앱테크잖아요. 어 룰렛 돌리고 만보 걷고 그리고 뭐 투표하고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얻는 포인트들을 넣어 놨습니다. 이도 바로 현금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1,371 원을 현금화를 해서 바로 연금 계좌에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 소개하는 거다 보니까 구구절절 제가 왜 이렇게 노후 준비를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하는지, 또 어떻게 앱테크를 활용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 내용이 길어졌는데요. 앞으로는 어떤 앱테크를 하고 있고 그 앱테크를 통해서 얻는 현금화가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보여드리면서 이제 남은 하반기 약 4 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지금 촬영 일자 기준도 4 개월 동안 얼만큼 부수입으로 더 얻을 수 있어서 이 투자를 했는지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인트는 그냥 놔두면 이자가 0 원인데 연금 계좌로 넣는 순간 수익도 시작되고 그리고 혜택을 아직 세제 혜택을 못 받은 분들은 그 금액만큼 또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깐요. 이제 꼭 한 번씩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금저축 펀드에 넣을 앱테크 기준은 현금화가 가능한 앱테크, 그쵸? 그리고 카드, 포인트, 캐시백, 상품권 현금화도 저는 하려고 합니다. 상품권은 이벤트나 앱테크로 신세계 상품권을 받으면 그거를 상품권 판매하는 곳에 재판매를 하면 한 4%, 5% 수수료를 떼고 받을 수가 있어요. 그 금액을 이제 연금으로 넣는 거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날 처음 1 회차 때 모았던 돈은 15,039 원을 넣어 놨습니다. 현재 저의 연금 계좌, 연금저축 펀드랑 IRP 계좌의 총 평가 금액은 4,400만 원 정도 들어 있습니다. 이거를 차근차근 모아 보도록 할게요. 원금으로 모으는 건 아니고 투자까지 같이 하면서 모을 예정입니다. 저는 55세 전까지 여기 4천만 원을 사모금까지 모으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유튜브에 많이 많이 자산이 증가하는 것도 올리고 또 요게 투자 시장이 좋지 않으면 감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얘기하면서 좀 나아가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평소에 노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현재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으로는 조금 부담스럽다.' 하는 분들은 이런 방법으로 시작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